요번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파워 BI, 이제 SAP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존 고객들을 위한 이제 파워 BI에 대한 장점, 그리고 실제로 SAP하고 인티그레이션,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할 때 얼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AP는 사실 여러 유형들이 있잖아요. ECC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저희 S/4HANA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 버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파워 BI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SAP와 어떻게 연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다양한 커넥터, 앞에 이제 정성철 대표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쉽게 SAP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각 SAP를 사용하는 유형별 고객들 기준으로 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SAP 환경에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 이제 보통 이제 ETL 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ETL 툴, ELT 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이제 다양한 ETL 툴에 비해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어떠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후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존에 있는 기관계 시스템으로 사용하시는 SAP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파워 BI,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파워 BI와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어떻게 연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도 한번 좀 그려보았습니다. 지금 SAP BW 이제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념이죠. 이제 BW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그리고 SAP 하나DB를 사용하시는 고객사, 그리고 ECC 버전, 핵 버전, 또 이제 실제로 이제 환경 자체가 온프라미스 또는 애저, AWS 환경에서 다양하게 SAP 버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뒤에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파워 BI를 연계할 때, 그리고 실제 SAP 데이터를 갖다 ETL을 해올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이제 ETL 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SAP 인터페이스 하실 때 가장 저희가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면 가장 히든 코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RFC 개발에 대한 이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생이 되고 공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ADF를 활용을 해서, 물론 이제 저 주석에 좀 표시하던 대로 네디버 버전이 7.01 이상이어야만 이제 기본 커넥터로 좀 데이터를 갖다가 추출해 올 수 있고요. 이런 환경이다라고 하면 손쉽게 그냥 플러그인 방식으로 ADF 설치하고, ADF 설치하는 게 아니라 ADF 서비스를 올리고 쉽게 데이터를 끌고 와서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 인프라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SAP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AP의 이제 유형별, 어떠한 이제 버전의 SAP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유형별 고객 사례를 개념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고객사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제 업체이고요. 중견기업 정도의 이제 사이즈인데요. SAP 네디버 버전 7.01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별도의 RFC 개발 없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로 이제 커넥터를 이용을 해서 SAP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커넥터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SAP에서 개발해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커넥터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나 패치 이런 것들은 SAP 쪽에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고객사에서는 기존의 MES, POP, MES는 오라클 DB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POP는 소프트의 이제 SQL DB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ETL 툴인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애저 클라우드에 올려서 이제 분석을 한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유형별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C의 개발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 이제 히든 코스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이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마 SAP 고객사이신 분들은 AWS 이제 클라우드 사용하신다면 AWS 환경화에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당 고객사는 이제 AWS 기반의 이제 핵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였고요. 그리고 AWS에서 하나 DB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사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AWS에서 기관계인 ERP와 이제 다른 시스템들이 돌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강점이 있는 이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커넥션을 했는지 이렇게 적용한 사례이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념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AWS 영역 안에 이제 VM을 하나 올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AWS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는 실제로 뭐 인증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인데요. 버추얼 머신을 하나 올리고 이 해당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티버 버전이 7.01 이상이면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땡겨오고 그리고 이제 DW를 구성하고 파워비아이를 분석한 사례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유형인데요. 이제 SAP의 네티버 버전이 7.01 이상 이하다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SAP 쪽에 아마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시거나 운영하시는 회사들은 많이 고객사에서 알고 계실 텐데요. RFC 외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RFC 이제 7.01 이하를 사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이제 RFC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구현한 사례이시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인 뭐 L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10.01 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셔서 SSIS를 통한 이제 구현을 한 사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요거는 사실 SAP에 포커스된 설명이라고 보다는요. 물론 이제 기관계는 SAP 데이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SAP 데이터를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애저 클라우드 환경하에 있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하고 다양한 이제 모델링하고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파워비를 통해서 분석하고 계시는 고객사인데요. 해당 고객사에서는 실제로 이제 패션 유통 쪽의 고객사이시다 보니까 실제로 소셜 데이터 뭐 이런 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내부 기관 데이터를 기관계에서 관리하는 SAP 데이터와 외부에 있는 소셜 데이터,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 분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고객사였는데요. 이런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강점들, 실제로 SAP에도 뛰어난 강점들,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러 외부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들을 추출할 수 있는 범용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활용을 해서 SAP 고객사에 구현한 사례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론 SAP의 BW 뭐 이런 것들은 표현을 안 해드렸지만 SAP의 모든 버전들은 이제 BW와 그리고 SAP ERP 동일하게 네티버 버전이 가장 중요한 저희 ADF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들이 되고요. 이제 그러한 조건들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밝혀지지 않는 히든 코스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형별 고객 사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SAP 기반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워비아이를 구현한 대표 사례들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업 계열이죠. 그래서 SAP 기반의 이제 SNOP, 영업 마케팅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애저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애저의 DW 이런 거 구성을 해서 이제 구현했던 사례이시고요.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환경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ERP, SAP ECC 버전을 실제로 온프렘에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업그레이드를 했던 이제 SAP는 AWS 환경하에 또 하나 버전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데이터는 온프렘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는 AWS 상에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ADF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존 개발되어 있는 RFC를 호출하기 위한 SSIS 이런 환경들을 애저 환경에 구성을 하고 AWS와 온프레미스 환경의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애저상의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구현한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SAP BW 환경에서 실제로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된 사례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실제로 이제 고객 사례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애저 데이터 팩토리 다양한 실제로 애저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강점 있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최근 3년 동안 다양한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 3년 내에 3년 동안 한 20여 개 이상의 SAP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유형별 고객 사례 설명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사들한테 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플랫폼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 애저 데이터 팩토리 시간 관계상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BI 프로젝트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들을 이제 진행하셨던 이제 고객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SAP 쪽에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할 때 감춰져 있는 가장 큰 비용들이 RFC 개발 비용입니다. 보통 이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 인력이 있으시거나 IT 조직이 있어서 자체 내에서 개발하신다라고 하면 특별히 발생되는 비용보다는 사실 이제 투입 공수가 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SAP의 관리를 외주 업체에 맡긴다든지 뭐 다양하게 관리 방식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BI 프로젝트나 다양한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 발생되는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의 항목이 RFC 개발 항목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좀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SAP 쪽에 이제 프레임워크 버전이죠. 네티버 버전 7.01 이상이면 별도의 개발 없이 ADF 커넥터를 이용해서 ETL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양히 이제 개발 비용, 저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검토하실 때 인지하시기 좀 어려운 히든 코스트들을 갖다가 히든 코스트를 갖다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RFC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겠죠.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면 RFC 개발을 기다리다가 사실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팩토리는 이제 별도의 RFC 개발을 최소화해서 SAP 개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고요. 다만 모든 이제 뭐 서비스들이 마찬가지지만 뭐 정가의 보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제 네티버 버전 7.01 이상이라고 해도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땡길 수 있는 거는 이제 표준 RFC 이제 리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리드 테이블 RFC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이제 표준 RFC, SAP에 내장되어 있는 RFC뿐이 가지고 올 수가 없고요. 인제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이제 커스텀으로 개발되어 있는 RFC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제 개발 가이드가 있습니다. SAP에서 제공하는 개발 가이드가 있는데요. 그 가이드를 준수하고 애저 데이터 팩토리에 각 개발 가이드를 준수하고 그리고 RFC 펑션 모듈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그걸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ADF를 사용을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런 개발 가이드를 따르지 않은 RFC 같은 경우에는 네티버 버전 7.01 이상이라고 해도 이제 커스텀 RFC로 호출하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SSIS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예외 상황이나 환경들을 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표준 테이블들은 ADF를 활용을 해서 RFC를 갖다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개발 비용이나 생산성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주제 자체가 SAP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SAP에 포커스된 내용들을 갖다가 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인제 다양한 애저 데이터 팩토리가 가진 또 다른 이제 장점들을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SAP 쪽에 특화됐을 때는 RFC 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적이고 생산적인 강점이 있다. 또 반대급부로는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약 90여 개 이상의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 소스하고 연결을 지원하는 또 커넥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이고 확장성 높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SAP 고객사한테 좀 더 유리하죠. RFC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외부 데이터들을 연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범용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적의 효율성을 가진 ETL 툴이고 ELT 툴이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 상의 이제 서비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가장 강점이 있는 ADF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당 화면들이 실제적으로 인제 SAP
사용하는 고객사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애저 클라우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례 화면 간단하게 예시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다양한 차트들은 SAP 쪽에 있는 이제 판매 계획 데이터, 그리고 외부 데이터, 이제 여기는 이제 건설 중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원광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판매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외부 원광석에 대한 외부 데이터를 오픈 API 형식으로 실제로 ADF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내부 SAP, AWS 기반 위에 있는 SAP 데이터를 ADF로 추출해서 그걸 같이 조합을 해서 분석한 사례 예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